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쌤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오늘 웹툰 전문가 네. 쌤씨 모셨습니다. 네, 웹툰을 즐겨보는 쌤입니다. 오늘 갖고 온 작품은 로우 타일러님의 추천작입니다. 간만에. 네네네. 그 작품을 가지고 왔고요.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한 해 봤던 웹툰 중에 거의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웹툰이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네네.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코미디 좀비물이다 혹은 뭐 드라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명재 작가의 위아더 좀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매주 화요일에 연재되고 있고요. 2021년 2월 달부터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명재 작가라는 분은 이 위아더 좀비라는 작품이 데뷔작입니다. 데뷔작인데 이 위아더 좀비라는 작품 자체가 2020년도에 네이버에서 공모전을 개최를 합니다. 매해 한 두세 번 정도 지상 최대 공모전이라는 걸 개최를 해서 거기서 입상을 하게 되면은 데뷔 기회도 주어지고 뭐 상금도 주고 그런 공모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대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네이버 웹툰에 정식 연재를 하게 된 작품이고요. 이분께서는 데뷔작이라 그런지 아무런 정보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쯤에서 작가 소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위아더 좀비잖아요. 좀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렇지만 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좀비물과는 다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비는 일종의 약간 배경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도구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경이 어디냐면은 가상의 서울타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가 아니라 그 잠실에 가면은 롯데월드타워라고 그 100몇 층짜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있잖아요. 네. 아마 거기를 모티브로 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타워라는 이 가상의 공간이고 갑자기 서울타워에서 대규모 좀비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좀비의 특징은 물리게 되면은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면 또 물고 해서 그 전파력이 기하급수적이다. 그리고 좀비가 되면은 보통 이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인데 이 서울타워 내에서 좀비 사태가 발생을 하고 거기가 워낙 크잖아요. 워낙 크니까 도저히 통제가 안 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된 거 그냥 좀비를 다 소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타워를 막아버리자. 그래서 서울타워 주변을 군대로 둘러싸고 서울타워에서 나오려고 하는 모든 생명체를 사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아직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직 사람이 있어요. 그거죠. 여기서 이 좀비라는 존재 중에서 좀비의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이 좀비 흉내를 내면은 좀비는 인지를 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배경 설명은 이 정도고요. 주인공은 김인종이라는 청년이에요. 23살의 청년인데 약간 뭐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2명과 함께 취미활동 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사러 서울타워에 왔다가 이제 좀비 사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1화 만에 나머지 2 친구가 모두 죽습니다. 굉장히 어이없게 죽습니다. 흉내내다가 걸려서 죽고 뭐 한 명 역시 뛰어나가려다가 죽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1화부터 주인공이 혼자 남아요. 그래서 혼자 남았던 주인공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비 흉내를 내면은 좀비가 사람으로 인식을 못한다. 이 점을 알게 되어서 어찌저찌하게 혼자서 그 서울타워라는 큰 공간 안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왜냐하면은 그 서울타워 그러니까 잠실 롯데타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에 없는 게 없잖아요. 뭐 식료품점도 있고 가구점도 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가게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삶을 꾸려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디서 이불을 가져오고 어디서 뭐 참치캔을 갖고 와서 밥을 해먹고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혼자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까지만 듣기만 한다면 굉장히 외롭고 엄청 힘들고 약간 그렇게 버텨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김인종이라는 친구는 오히려 그 공간이 굉장히 왜 행복하다고 느끼냐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거죠. 왜냐하면은 김인종은 원래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할머니와 둘이서 살아가고 20살이 된 다음에도 대학에 가지 못하고 알바만 뭐 2-3개를 하고 알바 가기 싫어서 아침에 울면서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오히려 이 좀비 사태가 벌어진 서울타워 안에 오니까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나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지쳤던 거죠. 그랬던 이 김인종이 혼자 1년 동안 그 살아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1년이 지나니까 김인종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이 넓은 공간 안에 자기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지내면서 식량을 구하러 가는데 장을 보러 가죠. 장을 보러 가는데 참치 캔이 몇 개가 없어져 있어요. 누구는 고추 참치만 가져가고 그런 거 보고 나 말고도 누군가가 있구나 라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1년 만에 김소영이라는 그 여성을 만나게 돼요. 이 김소영이라는 인물은 역시나 남동생과 함께 그 좀비 사태 당시에 그 서울타워 안에 있다가 동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1년 동안 이 남동생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타워 내부를 하나하나씩 다 탐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층이 넘는 건물이니까 그걸 다 탐사하려면 1년이 넘게 걸리겠죠. 왜냐하면 또 좀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수색에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 김소영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강합니다. 좀비를 다 때려잡아요. 네, 원래 운동신경이 뛰어났고 약간 무술을 하던 그런 캐릭터고요. 그래서 김소영이 김인종과 마주치게 되고 역시나 김인종한테 물어보죠. 혹시 내 남동생 본 적 없냐?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김소영이 사실 나 말고도 생존자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일종의 쉘터가 있다. 거기에 너도 같이 가는 게 어떠냐라고 제의를 합니다. 여기선 당연히 따라가야 될 것 같잖아요. 처음에 김인종은 거절을 합니다. 나는 혼자가 좋다.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그냥 혼자 살고 싶다. 건들지 마라. 근데 결국엔 김인종이 약간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 쉘터에 합류를 하게 되고 그 쉘터 안에서 생기게 되는 에피소드가 주된 웹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쉘터 안에 있는 캐릭터 하나하나의 존재가 굉장히 설정이 잘 돼 있고 캐릭터 각자의 사연도 다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뭔가 좀비물이어서 굉장히 우울하고 뭔가 무섭고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종의 약간 시트콤이에요. 제가 봤을 땐 시트콤이고 그 안에서 오히려 힐링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웹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 댓글 보면 이거 넷플릭스에서 왜 한 건 안 사가냐 이런 댓글이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영상화돼도 충분히 좋을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쉘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비슷해요. 뭔가 밖에서는 못 살겠어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혹은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김인종이 어쨌든 주인공이잖아요. 어찌어찌 하다가 그 서울타워 밖으로 나가는 길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냈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금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네. 그만큼 그 쉘터 안에서의 자급자족의 삶이 만족스럽고 뭔가 본인들한테 힐링이 된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언젠간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언젠가는 나가게 되는 순간이 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까 지켜보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잔잔하죠. 잔잔해요. 네, 잔잔한데 재밌어요. 맞아요. 네,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봤다가 한 번에 그러니까 정주행했죠. 저도 침대에 누워서 봤는데 2시 넘어서까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흡입력 있는 작품이고 뭔가 보면서 약간 그런 그 현대 사회에 지친 뭔가 그러신 분들이 보면은 되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약간 세부적인 스토리로 말씀을 안 드린 거는 뭐 그렇게 말씀드려봤자 말씀드릴 만한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직접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약간 친구 가족물이죠. 네네네 맞아요. 가족 같은 친구. 맞아요. 네. 친구 같은 가족. 네네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약간 전통적 의미의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의 아픔을 좀 약간 네네 보듬어주는 뭐 그중에 캐릭터 하나만 좀 소개를 하자면은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정왕왕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비 사태 때 그 안에서 어머니를 잃어요. 어머니가 좀비가 된 거죠. 근데 어머니가 좀비가 되면서 너 이 자식 제발 어른들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그게 유언이었어요. 어머니.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진짜 말 안 듣는 말썽쟁이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요, 애가.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상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다른 쉘터 안에 뭐 일종의 엄마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고, 네네. 이런 친구 같은 형, 네네. 뭐
혼내주는 형, 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뭐 뭐가 싸운 것 같지만 그래도 나중 가서는 결국 친해지는 형 그런 형도 그렇죠. 있고. 네네네. 네. 이렇게 각각의 캐릭터들이 다 그 쉘터까지의 오기까지의 사연들이 다 있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그렇죠. 캐릭터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뭔가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지는 결국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게 하죠. 또 다음 편을. 맞아요. 그래서 되게 철학적인 물음도 많이 존재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뭔가 그런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무겁게 안 풀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아쉬워요, 되게 이렇게 순위가 낮은 거에 대해서.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좀비라고 하니까 제목이 좀비니까 저도 좀비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클릭조차 해보지 않고 있다가 또 로우타이너님이 추천해 주셔서 보게 됐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제목 자체가 위아더 좀비예요. 네네, 우리는 다 좀비다.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졌는지 아직까지는 이해 못하겠지만. 그렇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제목의 의미가 좀 밝혀지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깔끔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이명재 작가의 위아더 좀비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웹툰 전문가 샘 씨가 추천하는 만화. 뭐 로우 타일러님이 이번에 추천해 주신 거죠. 그렇죠. 네네. 어쨌든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도 다른 작품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웹툰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